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썬의 타입 힌트 또는 타입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파이썬은 동적 타입 언어입니다. 동적 타입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타입을 지정을 하지 않고요. 모든 타입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반면에 자바와 같은 정적 타입 언어에서는 변수 선언 시에 타입을 반드시 지정을 하고 해당 타입의 데이터만 넣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넣게 되면 id나 에디터 등에서 에러 표시를 해주게 될 것이고요. 컴파일 할 때도 에러를 내고 컴파일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바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먼저 hello. 자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헬로 바로 만들어지네.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여기 아니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겁니다. 인테저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10이라는 숫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넘버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테저라고 하는 숫자를 넣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 여기다 숫자를 넣고 했더니 에디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자바 c hello 하면 hello.class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자,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이 잘 돼서 10까지 출력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넘에다가 이런 스트링을 넣는 거예요. 문자열.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에디터에서는요, 이렇게 여기다가 빨간 줄을 넣어주죠. 빨간 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딱 올려다 보면 타임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string to integer. 인테저로 바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이대로 컴파일 하면 컴파일도 안 됩니다. 자, 일단 해서 클래스 파일 지우고요. 자바 c hello.java 하면 이거는 뺍시다. 하면 에러가 뜨죠. 에러. 역시 incompatible type. string cannot be converted into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hello java에 문제가 있다. 인테저에다가 스트링을 넣으려고 하니까 너는 안 된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클래스 파일도 생성이 안 되겠죠. 클래스 파일 생성 안 되고 소스 파일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바는 이래요. 이런 정적 타입 언어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썬은 그렇지가 않다. 자, 파이썬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요 1을 넣어요. 1 넣고 이걸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바처럼 변수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num의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num의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um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게 뭐지? 잠깐만요. 저장을 안 했나?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일단 타입이 나오고요. 타입이 나오고 타입은 인테저 클래스다. 인테저를 넣었더니 인테저 클래스가 됐고요. 그리고 출력은 1이 잘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num에다가 hello python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바와 다르게 여기에 지금 밑줄이 빨간 줄이 나오지 않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여기다가 넘에다가 숫자 1도 넣어도 되고요. 그냥 스트링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또 출력을 해보면, 자, 요거 위에 거는 맞고,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어때요? 넘은 스트링이다. 스트링으로 변했어요, 그냥. 예, 스트링으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잘 출력이 그냥 돼버립니다. 헬로 파이썬. 예, 요렇게 정적 타입 언어와 동적 타입 언어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찌 보면 파이썬의 이런 동적 타입 특성이 매우 편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일회성으로 빠르게 작성을 하거나 소규모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프로그램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오히려 동적 타입이 에러를 유발하는 원인이 돼서 안정성에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제가 역시 있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대신에 타입스크립트를 쓰자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예, 근데 타입스크립트를 하게 되면 일단 언어에 대한 난이도가 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장점인 유연함까지도 없애버리게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사실 타입스크립트를 싫어해요. 굳이 얘는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타입 언어로 나온 녀석인데 일부러 정적 타입 언어로 만들어 쓰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입스크립트라고 언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써요. 자, 그래서 파이썬에도 역시 그래도 어찌됐건 동적 타입이 그런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좀 어떻게 좀 이걸 해결해 볼 수가 없을까 해서 더 멋진 방법을 제공을 했는데요. 바로 타입 힌팅, 타입 어노테이션입니다. 동적 타입 언어처럼 타입을 선언을 해요. 타입을 선언을 합니다. 타입을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강제화하진 않습니다. 실행이 됩니다, 그냥. 자, 이 기능은 파이썬 3.5부터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타입 힌트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겼는데 일반 개발자가 보기에도 변수에 어떤 타입을 넣어야 될지 일단 타입을 선언을 하기 때문에 이 변수에는 인테저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스트링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물 변수를 만들었는데 뭐 아무거나 막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러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변수는 스트링이 들어가야 돼 아니면 넘버가 들어가야 돼 이런 게 좀 명시가 되면 오히려 좋기는 해요.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타입 힌팅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IDE에서 또는 이런 에디터에서 빨간 줄을 그어줄 수가 있어요. 빨간 줄. 예를 들어서 여기 스트링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스트링을 넣었어. 그렇게 빨간 줄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린터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어떤 타입의 문제가 있진 않나 그런 걸 검사를 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요, 요 타입 힌트에 대한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이걸 해주려면 어디 갔냐? 설정에서 그 부분을 좀 켜줘야 돼요. 지금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네. 프레퍼런스에 세팅이 있겠죠? 이 세팅. 자, 여기 세팅에 들어가 가지고요. 파이썬 타입
마크 이렇게 찾아보면 파이썬 어널리시스 타입 체킹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저는 지금 베이직으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로 여기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디폴트는 꺼져 있습니다. 이거를 베이직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파이썬에서도 타입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아까 예제에서요. 여기다가 한번 타입을 한번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타입 선언은 변수 뒤에다가 해줍니다. 자바에는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해줬죠. 앞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파이썬에서는 뒤에다가 해줍니다. 이렇게 콜론을 해주고요. int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벌써 이미 int라고 하는 타입으로 지정을 해줬더니 자, 여기에는 스트링 넣어주면 안 돼 하고 빨간 줄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올려보면 나오죠. 요 헬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리터럴은 인트가 아니야. 잘못 넣었어 하고 바로 넣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실행은 돼요. 실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행은 그냥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타입을 지정해줬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은 잘 동작을 한다. 강제화하진 않는다 라는 점이 자바와는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타입 힌팅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이 타입 가급적이면 인트를 넣어라,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차근차근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변수에 대해서 그렇게 넣었는데요. 변수 탐이 있고요. 함수를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프린트 메시지. 자, 요거를 출력을 해보면 헬로 그리고 네임. 자, 이렇게 해보면 탐이 출력이 되겠죠. 그냥 해보면 탐이 이렇게 출력이 잘 됩니다. 요거는 뭐 일반적인 구문이니까. 자, 요거 함수에서 요번에는 타입 힌팅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라는 게 중복되니까 to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메시지는 스트링이 와야 되겠죠. 스트링. 그래서 콜론 해주고요. str 해주고, 얘는 이제 리턴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리턴 타입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리턴 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none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hello to도 해보면 탐탐 하고 출력이 잘 되죠.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타입 힌팅을 해줄 때는 이 인자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세미콜론 넣어주고 타입 넣어주고, 그리고 리턴 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화살표 넣어주고 none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자,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수에 타입 넣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구문이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멤버 NO 숫자에 해당이 되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링에 대한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에 대한 구문이 있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타입 힌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숫자는 해봤죠. 숫자는 세미콜론하고 인트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스트링도 해봤죠. 세미콜론 str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리스트는 안 해봤죠. 리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리스트 세미콜론하고 리스트라고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str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 변수이라는 걸 명시를 해줬고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항목은 스트링이죠. 그러니까 스트링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거는 파이썬 3.9 이상에서 이렇게 구문을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3.8 이하, 3.5 이상, 3.8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임포트를 하나 해줘야 됩니다. 타이핑 임포트 리스트 대문자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 대문자 리스트 그리고 똑같이 str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 어차피 신규로 작성하시는 분들이야 뭐 3.13 최신 버전이 3.13이니까 위와 같이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위와 같이 작성을 해주면 되겠다. 자,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도 세미콜론하고 딕트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이 스트링의 스트링이죠. 그래서 여기도 str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리스트와 마찬가지로요. 3.8 이하인 경우에는 임포트 딕트라고 하는 것을 임포트를 하고요. 임포트를 하고 똑같이 to하고 대문자 딕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도 타입 힌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에서도 타입 힌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이런 함수들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자, 첫 번째 함수 프린트 네임에 대해서는 네임은 스트링으로 오겠죠. 그래서 세미콜론 str 이 되겠고, 지금 보면 리턴 타입이 뭐예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그래서 화살표 넣고 st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변수도 스트링이죠. str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print2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자는 스트링이죠. 스트링. 그리고 리턴이 없죠. 리턴이 없으니까 non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를 보도록 할게요. 멀티플라이는 앞에 있는 인자는 숫자 정수가 되겠고요. int 써주시면 되고, 뒤에는 3.5 하고 소수가 들어가네요. 자, 요거는 플로트라고 써주시고, 변수 바로 앞에다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은 뭐가 될까요? 정수와 소수가 곱해지면 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리턴 타입은 플로트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ake list. 메시지는 스트링이 되겠고요. times는 숫자 정수네요. int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리턴 되는 거는 리스트가 되겠죠. 리스트에 안에 들어가는 거는 스트링. 그래서 리스트 str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진 않습니다. 타입 인트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자, 물론 이제 요거 말고도 좀 내용들이 더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당장은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잘못됐네. 이렇게 스트링인데
자, 다음은 이제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사용자 정의 클래스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아, 이거 이미 해놨네 내가. 아, 근데 잘못됐죠 지금. 자, 보시면 자, 사용자 정의 클래스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자 정의 클래스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카를 또 리턴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는 id가 인테저이고요. 그리고 리턴 타입이 카입니다. 그래서 리턴을 카를 했고요. 자, 그리고 픽스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인자로서 클래스를 받아요. 유저가 아니고 카입니다. 네, 카. 여기 바로 이제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으니까 윗줄이 바로 나오죠. 카 나오고요. 리턴은 역시 카 클래스.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클래스 또 타입 힌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이 타입 힌팅이라는 것이 3.5부터 생겼는데 사실 알게 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없던 내용이어서 꼭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파이썬에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타입 힌트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 왜냐면 타입 힌트를 이용을 하면 에러를 줄이는데 큰 공헌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파이썬의 타입 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파이썬에서 타입 힌트를 제공을 함으로써 코드 편집기에서 타입에 문제가 생기면 표시를 해줘서 타입 관련된 버그를 미리 찾아서 없앨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아주 좋은 그런 툴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강제적이진 않아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썼다 하더라도 좀 틀려도 돌아가는 거 한다. 그래서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적 타입 언어, 바로 자바스크립트 이런 데서도 타입스크립트를 쓰지 말고 타입 힌팅이 제공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타입 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요, 프로그램을 좀 안전하고 잘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